찐하게 통하는 유아교육 정보 수다쇼 찐맘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셔놓고 고급진 유아교육 정보와 그리고 솔직한 리뷰를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평소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오늘 여기 계신 인플루언서 분들과 함께 말끔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찐맘톡에서 함께하는 인플루언서 분들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MC 초보맘 도아, 엄마표 영어 전문가 명돌맘, 초등학교 교사 프로맘 백다은쌤, 합리주의 교육 전도사 이슬쌤, 유아 창의수학 연구개발자 우리의 고혜영쌤, 아이들의 아이돌 제인 언니. 네, 찐하게 통하는 유아교육 정보 수다쇼 찐맘톡. 사실 엄마라면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교육 제품이라고 하면은 좀 정해진 제품에 대한 딱딱한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찐맘톡에서는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의 고급진 유아교육 정보를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탈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첫 회이니만큼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엄마표 영어의 원조이십니다. 영돌맘님부터 오늘 방송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남들이 전문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 영돌맘이고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리뷰나 다양한 교육 제품을 만나겠지만 가감 없는 리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또 엄마표 중국어의 이슬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표 중국어 이슬쌤입니다. 저도 엄마표 영어처럼 중국어 전공을 살려서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표 중국어, 어린이 중국어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를 기르면서 제가 이런 거에 참여했을 때 느끼는 점들을 솔직하게 여기에서 다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네, 초등학교 교사의 프로맘입니다. 우리 다은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하고요. 그리고 이 토크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유아교육에서부터 이제 초, 중, 고 또 계속 이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나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와, 기대됩니다. 네, 또 현직 수학 교사의 열혈맘입니다. 네, 우리 고혜영쌤, 수라나TV에 지금 진행 중이시죠? 안녕하세요. 수라나TV의 고쌤입니다. 여기 이 찐맘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팡팡팡! 저는 여기 믿음이 가는 이 인플루언서 분들과 함께 유용한 교육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재밌게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 이번에는 아이들의 아이돌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 제인 언니 오셨습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Jane.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 언니예요. 이렇게 맨날 댕글리쉬에서 춤추고 노래만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저의 교육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도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찐맘톡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교육 아이템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무엇일까요? 짜잔! 교육 아이템은 바로 순수 교육의 리딩 매직입니다. 우리 아이 영어 독서 교재 선택 어떻게 할까? 놀이처럼 게임처럼 영어를 공부하는 리딩 매직. 14가지 다양한 액티비티 패턴 학습, 짜임새 있는 알짜배기 커리큘럼, 게임처럼 놀이처럼 재미난 구성까지 스토리 패턴 학습, 퀴즈로 함께하는 영어 동화책 리딩 매직. 네, 첫 시간 리뷰해볼 교육 아이템은 순수 교육의 리딩 매직인데요. 이 교육 아이템은 우리 제인 언니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짜잔! 온라인 학습은 노잼이라는 편견을 없애줬어요. 14가지 게임 기반 학습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4가지 게임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하다 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까지 계속 자연스럽게 연계 학습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가 없다는 점. 사실 이 순수교육 제품이라고 하면은 우리 콘텐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이제 2019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도 받았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있는 제품일 것 같은데, 사용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우선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이제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점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보는 제품이었고 순수 교육도 사실은 처음 들어본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모든 다양한 영어 제품들을 많이 다뤄보고 했었었는데, 네, 근데 기대보다는 훨씬 엄마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되게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인 언니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반복이 가장 지겹잖아요. 똑같은 거를 10번 쓴 거 물론 알아요. 교육적으로 물론 좋다는 건 알아. 그것도 지루하면 아이들이 꾸준히 일을 못 하는데 언어는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반복을 14단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다 스타일이 다르게끔 반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반복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사용해보니까 어렵진 않으셨나요? 저는 네. 이 컴맹이기도 하고 영알못이기도 해가지고 이걸 딱 받자마자 처음에 재밌겠다 하긴 했는데 엄마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담원이랑 뭐 연결도 막 했거든요.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막 레벨 테스트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도 되게 금방 전화 연결도 되고 친절하게 네. 답변해 주셔서 되게 좋기는 했어요. 이게 사용 방법이 꽤 그래도 어려운가 봐요. 우리 컴맹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기계치거든요. 어떻게 좀 사용 방법을 아시게 된 건가요, 이제는? 네.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살짝 부족하니까, 근데 계속 만지면서 네. 이게 조금씩 터득해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오히려 계속 이것저것 막 눌러보면서 자기가 먼저 터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보다 아이가 먼저 터득을 하기는 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스마트폰 이런 거 더 빠르죠. 맞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제 알고 계시니까 활용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길래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우선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프로그램 녹화 전에 약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저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 놨는데 사실 엄마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가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같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났던 사람도 들어서 뭐부터 들어가야 되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제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레벨 테스트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그냥 기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 안에 보면 이렇게 레벨별로 쭈르륵 나와 있는데 그걸 하나씩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처음이다 그리고 아예 노출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가봐서 텍스트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쉬우면 그 다음을 한번 열람해봐서 내 수준일까? 그걸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기준이 정해지면 레벨이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근데 이게 다른 프로그램들은 테스트를 보면 나중에 다 문제를 풀고 나서 레벨이 어떻습니다라고 테스트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시작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을 찾으셨으면 그거대로 도서관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다는 거. 그게 약간 좀 달라요. 다른 데서는 이것만 열람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준이 완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책들을 책장 안에 선택해서 본인이 넣을 수 재미있어하는 네, 거를 네, 담을 네. 수 있으니까 또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겠네요. 저도 그렇군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중국어니까 영어라는 테스트 편견은 네. 제가 뭘 이렇게 조작을 하면 결과에 당신은 어떤 레벨이고 이제 요거부터 하세요라는 가이드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1단계는 어떤 거고 2단계는 어떤 거고 정도의 그런 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눌러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어디까지 아이랑 같이 할 수 있을까를 하고 레벨을 다 눌러봤는데 저는 7에서 멈췄어요. 7까지 아니 이게 사전 찾아서 소화되겠다 정도가 7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처음에 때는 레벨 테스트로 부모님이 어디까지 내가 아이랑 같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2개를 보고, 이제 저처럼 5살, 뭐 4살 좀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은 1단계도 사실은 그 수준이 아니니까. 그래요? 네. 오. 제가 찾아보니까 네. 거기가 1단계가 6, 7세 권장 연령이고 엑스퍼트로 이제 가면은 거기가 이제 11살, 12살까지 이제 추천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나이에 맞게 처음에 그 레벨을 선택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다 하면은 그 앞 단계, 그거보다 좀 쉬운 것 같다 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이트에 나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몇부터 그래요? 몇이 네. 나이가 몇, 뭐 이렇게. 근데 기준점은 정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기준점을 정하시는데, 그러니까 엄마들 대부분 좀 착각하시는 게 영어는 딱 내 레벨이 있으면 그 레벨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아까 책장에 내가 원하는 책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레벨을 기준점만 정해 주시되 그 책장을 싹 오픈해 주시고 여기에서 네가 겉표지를 보고 뭐가 재밌을 것 같은지 먼저 골라서 책장에 네가 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게 엄마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우리 영돌맘님께서는 엄마표 학습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엄마표 학습을 하는데 좀 그런 장점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레벨이나 이런 것들 정형화돼 있고 커리큘럼도 다 정형화돼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마다 저 3명이잖아요, 제 아이가. 정말 셋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학원에 모여있는 아이들이나 기관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다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도 제 아이가 셋이지만 세 아이 다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표는 내 아이에 맞게 속도도 느릴 수 있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발을 뺄 수가 있는데, 어떤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넣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는 약간 강박증,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진행할 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엄마표는 내 아이만을 위한 최적의 교육이라 생각해요. 네, 저도 엄마표 중국어로 뭐 강연 같은 거 가면 질문이 네. 어떻게 잘해야 돼요를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이 맞아요. 생각하시는 건 학원을 그리고 저한테 엄마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장점은 네. 엄마랑 아이랑 행복한 시간이 누적이 되면서 지식과 이런 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시간에 이런 엄마랑 같이 하면서 누적되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걸 활용하시면 전 되게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이 교육 아이템을 같이 활용하면.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저도 영어를 우리 아이한테 제가 직접 가르치고 싶거든요. 아직 어리지만. 네.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면 이 엄마표 학습이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한계에도 많이 부딪히고. 영어를 못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수랄라 쌤도 그러세요? 거기서 안 하셔도 돼요. 저 진짜 영포자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학창 시절 10년을 영어를 했잖아요. 전에는 사실상 중학교 1학년 때부터 ABCD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뭐 학원을 다니거나 사교육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보다 아이한테 영어 동화책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하면서 영어를 같이 했던 시간 2년 동안의 저의 성장은 정말 눈부신 성장을 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갈아 넣으셨을 것 같은데. 영어는 안 갈아 넣어도 재미있어서 갈아지게 돼요. 구체적인 노하우 뭐 하나만 찝어주신다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가르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네. 버려야 됩니다. 네. 버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영어를 오히려 엄마분이 잘하시면 엄마표 영어 진행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 기준점이 있어서 내 아이가 그만큼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못하는데, 저는 영포자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거를 무조건 고르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기 쉽고 재밌을 만한 것들만 골라서 같이 읽고 듣고 즐기고, 진짜 그 다음에 보고 맛보고 뭐 이러잖아요. 영어도 그냥 즐기면 돼요. 엄마랑 아이랑 그냥 같이 즐기기만 하면 된다.
또 궁금한 게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제가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계속해서 노출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직 2돌이 안 됐는데도 영어 책이 집에 있어요. 소전집으로 또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쯤 적기로 보고 교육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는데 우리 현직에 계시니까 좀 잘 알 것 같아요, 다은쌤이. 네. 사실 저도 지금 우리 또래잖아요, 아기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돌 하고 아직 싶은 안 이야기가 되셨나요? 많은데, 네. 네. 사실 저는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 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는 영유 다녔어요. 흔히 말하는. 맞아, 영어 영유 유치원. 다녔어요. 맞아요. 그리고 영어를 아예 몰라요? 아니면 파닉스를 조금 배웠는데 지금 익혀가는 단계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영어를 배우는 시기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돌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EBS에서 영어 강사를 했었어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완전 국내파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같이 활동하셨던 그 강사님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남자분이신데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처음 ABC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아드님을 이제 아기를 키우고 계신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할 필요 없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보통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근거로 제시가 되는 연구 이론을 보면은 네.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시작을 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점이 영어 발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을 둔다라고 하지만 그분 정말 원어민 깜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영어 네. 교육 그 시작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많이 되죠, 정말. 그래서 제가 여기 그쵸. 우리 찐맘톡이니까 비공식 답변과 공식 답변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비공식 답변 너무 궁금하다. 네. 그쵸? 공식 답변은 저희가 이제 공식 맞네, 공식 맞네. 네. 공식 먼저? 막 궁금해요, 지금. 공식부터 해야 되나요? 네. 아니, 비공 가볍게 그럴까요? 그래요. 그럼 공식부터 먼저 밀당, 밀당. 사실 그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톰스키라는 언어 학자가 맞아요. 있어요. 언어 습득 장치, LAD. 그러니까요. 맞죠? 공부하고 왔어요. 맞아요. 그 장치를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적절하게 노출되기만 하면 그 1세에서 6세까지 그 LAD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작동을 한다고 해서 모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까지도 같이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론의 가장 주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거기서 한 가지 간과된 점이 우리는 사실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보는 거잖아요. 잘못 말했다. 우리는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어로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쵸. 환경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하게 적용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사실 저희가 5세, 6세, 7세 각각 다른 나이에 영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8세 초등 교육을 시작을 하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 시작할 때는 분명 어느 정도의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고 하는 아이들 보면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영어 교육, 뭐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교육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세, 10세 이렇게 나이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해지거나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뒤로 가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영돌맘이나 또 그 영어 강사님처럼 네.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는 경우들도 사실 청소년기에 시작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았을 때에도 일찍 시작했을 때 영어 발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꼭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 그 그래서 당시는 이게 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죠. 이제 보이는 것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슬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적인 면도 있지만 또 아이의 인지 발달 측면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연령이
점점 쌓일수록 이제 그 배경 지식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 네. 그러니까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고 그런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네네. 또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얼마나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발달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교육 언제 시작해야 돼요? 지금 뭘 해야 돼요? 이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이 될 것이 아니라 딱 떨어진 답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조화롭게 발달해 나가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군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여기에 하나 조금만 더 얹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우리나라 교육은 굉장히 문법 위주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거든요. 우리 세대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리딩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스피킹은 못하고. 맞아. 이게 근데 좌뇌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문자를 이제 습득을 하는 건데 좌뇌를 먼저 쓰면서 독서하고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습관이 되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이게 굉장히 약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실 저는 욤 촘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언어는 되도록이면 빨리 성장판이 닫히기 전 시기까지 습득을 해야 그게 모국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대신 접근 방법을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네 그리고 보고 듣고 노래 부르고 같이 놀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일찍 접근을 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문법을 배워야 할 시기에 더 재밌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장점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딱이네요. 저도 저거를 지금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게임 같아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의 반응이나 그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장점, 단점이 좀 있었다면 어떤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슬쌤은 어떠셨어요? 저희 사전 이제 녹화 사전에 만나서 다 했던 말이 되게 게임처럼 하는 게 좋았고 아이들이 그걸 좋아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엄마표 어떻게 해요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말하자 하면 아이들이 흥미 위주로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게임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아이랑 할 때도 네. 이 뒤에 학습을 할 때부터 누가 더 크게 말하나 뭐 이런 식으로 경쟁 의식을 붙여서 하면서 뒤쪽으로 가면 진짜 풀어볼 수 있고 놀이해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계속 아이가 따라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게 제일 좋았어요. 제일 큰 네. 장점이다. 그 본문 할 때부터 네. 끝날 때까지가 아이가 다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수랄라 쌤도 아이랑 같이 해보셨잖아요. 아이가 좀 오히려- 좋아하던가요? 네,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와 이제 유치원생 아이가 있으니까 둘의 반응이 사실 똑같았어요. 왜냐면 둘 다 이거를 처음엔 둘째를 이렇게 체험해보게 하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 하고 있는데 막 미친 듯이 막 게임이니까 주저링이니까 막 신나서 막 하는데 둘째 아이가 오더니 엄마 왜 이런 건 누나만 해도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하려고 이거 이제 발음 다 알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예! 해서 놀이기구를 타거든요. 그래서 같이 애들이 예! 막 이래요. 이게 그렇게 신나는 건가? 그러니까 엄마 보기에는 그게 재밌을 것 같진 않았는데 그 놀이기구를 자기가 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이로 드롭을 타는 것처럼 예!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음 그 인토네이션 그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원래 보통 뭐 그냥 애플 뭐 이런 게 아니라 애플 막 이런 발음 좀 해주세요. 나 못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애플. 네, 그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따라서 그 억양을 되게 재미있게 그 반복적인 학습을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충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네. 진짜 매일 아침 그냥 일어나서 컴퓨터 틀고 그냥 해요. 아, 바로. 네, 그냥. 이거 재밌다. 그래요? 장점 또 하나가 네. 이게 컴퓨터도 그러니까 어플을 받는 거니까 핸드폰에도 제가 받아놓고 컴퓨터로도 받아놔서 네. 밖에서는 제가 핸드폰으로 해주고 이제 집에서는 자기가 마우스로 벌써 넘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진짜 빠져 들었네요. 네. 근데 이렇게 장점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 제품이 이렇게 아이템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완벽한 아이템은 없잖아요. 네. 좀 단점이나 개선할 점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어떤가요? 아마 다 공통적일걸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부터 해야 될지 전혀 가이드가 없다는 거. 저도 진짜 처음에 완전 다 헤맸거든요. 다 눌러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을 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이 앞에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책 할 때 레벨 테스트 할 때 책 레벨이 쭉 나오는데 그 레벨이 어떤 연령부터 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가 전혀 가이드가 없이 딱 그냥 레벨 테스트 공간에 레벨 이름만 있어서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PDF 파일로는 이메일로 받기는 했는데 저도 보긴 했지만 네. 어플 안에 보통 들어가면은 이렇게 화살표랑 뭐 이거는 이거예요 뭐 이런 화면이 사실 별 쓸모가 없을 거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기기를 보니까 이게 필요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학습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초보 엄마들을 위한 가이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좀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좀 발견하신 것들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저 근데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이걸 하면서 이게 이제 마무리에 이게 엄마표 학습이 아니라 이제 아기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엄마들이 사실 이제 자기주도를 학습하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그냥 아이가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꼭 엄마와 함께 하는 게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게 엄마 네. 부담감을 살짝 줄 것 같은데 그게 어떤가요, 그게? 원서를 한글로 말하면 아이가 영어로 따라한다는.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엄마가 원하시면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예요. 그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과제처럼 다가와서. 근데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 부분은 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시작한다는 거는 영어를 영어답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굳이 한글로 번역을 오히려 외워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 안에 번역해야 되니까. 또 이거를 활용해 해서 네, 어떤 아이는요 7일 만에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영어를 하게 되는. 시작 연령에 따라 달라. 아까 어린 친구들 그리고 초등학교 친구들 솔직히 시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기가 이제 2살이에요. 2살에 시작하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와 초등 3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는 이미 다르죠. 왜냐하면 초3 애들이 이미 한글이라는 걸 읽을 줄 알고 이미 어휘 능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주어주고 하는 거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어린 친구들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아이들은 그림을 보고 그 소리가 그 의미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한글 해석이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찌됐건 아이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그 SNS에 예상 질문을 받아서 여기 지금 받았는데요.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이 교육 아이템을 이제 활용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건데 레벨 테스트의 기준은 이거는 아까 령돌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요. 재밌어요. 아바타 꾸미기에 빠졌다. 어떻게? 근데 저 일부러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지 착하다. 원래 애들이 찾아보죠. 그리고 왜냐면 전 둘이잖아요. 네. 아바타 2개를 꾸밀 수는 없는 거예요. 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그냥 애초에 차단했어요. 차단이 되나요, 그게? 아니 차단은 안 되죠. 아. 안 되는데 그냥 엄마가 스스로. 엄마가 스스로 건들지 말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접했을 때는 애들이 다 재미없어도 솔직히 초반에 새로운 거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서 좋아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때 지속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스텝별로 중간중간 그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뭔가를 선물을 중간중간 주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조금 학습적으로 애가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루비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솔직히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반복을 한다는 건 지루할 텐데 그 지루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뭔가 루비가 탁탁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바타를 그렇게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지 않으셔도 어차피 아이템을 사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게임 달성해야 되니까. 그쵸. 다른 게임에 돈 쓰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영어 게임에도 루비가 20개씩 사용돼요. 꽤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영어도 어쨌든 보면은 장기전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임도 아이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지루해져서 나중에 안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영어 공부든 모든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그거를 잘하고 싶으려면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살이 찌우고 싶으면 많이 먹어야 해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많이 먹으려면 재밌어야 해요. 맛있고 재밌어야 해요. 영어도 많이 하려면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 재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요소를 막 계속 넣어준 거잖아요. 운동도 하다 보면 분명히 권태기가 와요. 이게 늘 재밌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지칠 때마다 운동복 새로 하나씩 사고 산뜻한 기분을 이렇게 선사해 주는 거예요. 뭐 체험으로 뭐 이런 운동도 해보고 예,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하물며 어른도 이런 보상이 필요한데 아이들한테는 이런 흥미가 끊임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엄마들이 네, 신경 그래서 써줘야겠네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흥미롭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이제 다 파악을 하면 아이들은 좀 재미없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재미없으면 다른 요소를 이렇게 좀 넣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슬리핑 리딩이 있잖아요. 이 안에. 그렇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구글에 또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슬리핑 리딩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이게 이제 설명해 주시죠. 자면서 뭔가를 틀어놓으면 이게 정말 학습 효과가 있는지 지금 여기서는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나는 잠인데 이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프렌즈 과연? 맨날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리고 일본 애니도 막 틀어놓고 자는데 일본어 하나도 안 나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싶어서 이제 찾아봤는데 새로운 학습을 아예 통째로 배우는 거는 사실 수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무언가를 한번 복습을 하고 그거를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는 동안에 렘 수면 상태일 때 뇌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복습하거나 무언가 배웠던 거를 외워야 할 때는 이 슬리핑 리딩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근데 슬리핑 리딩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음원 소리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내용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학습했던 거, 내가 배웠던 거를 틀어주는데 잠자리에서 틀어주지 않아도 사실상 저는 경험을 많이 했고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많이 들어야 언어는 되는 건데 그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듣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를 제가 막 음원을 이것저것 찾아서 하긴 힘든데 아이랑 함께 읽어봤던 책을 틀어주는 거라서 사실 생각보다 아이들 놀다가도 그걸 틀어주면 이거 했던 건데 이 책이잖아 해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들었던 단어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기억해서 흉내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또 그만큼 수면을 방해하는 거기도 하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다시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면서 듣는다? 슬리핑 리딩이라는 그 부분에만 지금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을 흘려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에 노출되고 또 영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환경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꼭 잘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영어에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흘려듣기의 과정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사실 부모와 혹은 가족들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를 쓰는 그런 내용들만 사실은 아이들이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고 이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오디오로 계속해서 틀어놓는 부분 있잖아요. 네. 아이가 직접 자기가 경험하거나 체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슬리핑 리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때 그렇게 듣는 부분이 사실 수면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오히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클 것 같아요. 이게 딱 교육이 학자들마다 다른 것처럼 의견도 다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저희 같이 봤던 교육 아이템 리딩 매직 저 들고 굉장히 재미있고 아이가 그렇죠 보여주고 계신데 이거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될 만한 그런 데에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긴장 풀렸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참, 저 이거 하나는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딱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능 중에서 좋았던 게 네.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 발음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입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핸드폰으로 그래서 저도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만약에 이제 스쿨이라고 냈으면은 엉뚱깨뚱하게 핵이라고 해봤어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밑에 상중하라고 레벨을 정하게 돼 있는데 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봐라도 그렇게 됐는데 상을 해놓고 제가 틀린 발음을 했더니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띵동댕 소리가 나야 통과인데 근데 이게 좋았던 게 띵동댕 소리가 통과고 띵동댕 소리가 안 나면 통과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페일이라고 해가지고 실수하면 그렇게 나와서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걸 잘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이렇게 막 유아 교육에 있어서 말하다 보면 시간이 끝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육아하러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마치기 전에 오늘 그래도 방송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이슬쌤? 그러니까 다 교육자들만의 생각과 이런 게 다른 것처럼 저도 요 안에서 갇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넓은 세계를 만난 것 같아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 똑같은 제품을 쓰면서도 나는 저기는 몰랐는데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군요. 네. 명돌맘님. 저도 오늘 사실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잖아요. 첫 녹화라서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재미나게 대화가 이어질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유익하기까지 해서 저는 오늘 굉장히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다은쌤. 사실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또 엄마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교사 입장에서는 영어 유치원에 나온 아이들, 학교에서 또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 많은 아이들도 같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고민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많은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이 더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분야들의 이야기를 같이 해가다 보면은 저도 또 많은 팁을 얻게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과 또 많은 이야기들 같이 앞으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랄라쌤도. 전 정말 오늘 많이 얻어가요. 전 진심 영알못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도 똑같거든요. 정말 기본 틀이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하고 적게 하면 살 빠진다. 영어도 진짜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내가 먹는 걸 정말 포기할 수 없으면 먹는 건 조금 유하게 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다 자기만의 선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도 너무 이게 옳은 대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다양하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영어 공부가 뭐가 있는지 그게 엄마의 역할이고 그게 엄마만이 할 수 있는 큰 장점이거든요.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진하게 통하는 유아교육 정보 수다쇼 우리 찐맘톡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밑에 화면에 SNS 주소가 나가고 있어요. 들어오시면 다음에 이제 소개될 제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들 또 교육에 있어서 고민이셨던 질문들 다 올려주시면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하게 통하는 유아교육 정보 수다쇼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죠? 네. 이거라도 하고 끝낼까요? 그럴까요? 네. 우리 갑시다. 네. 집으로 가야죠. 이거 하고 돌아보지 않고 가기로 해요, 우리.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외칠 테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통하는 유아교육 정보 수다쇼 찐맘톡 다음에 또 만나요.